잠신중학교 3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자, 기말고사 대비 과학 문제풀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난로 1번 문제 볼게요. 손난로는 땡 반응을 사용한 예시이고 냉찜질팩은 어떤 반응을 활용한 예이다 라고 했죠. 손난로는 주변에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따뜻하게 해야 되는 거니까 발열 반응에 해당을 할 것 같고, 발열 반응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냉찜질팩은 반대로 주변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의 온도를 내려주는 역할을 해야 하니까 흡열 반응이라고 써야 맞겠죠. 자, 우리가 손난로를 두 가지로 구분했던 거 기억나나요? 자, 손난로를 첫 번째 핫팩이 있었죠. 핫팩의 경우에는 철과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산소가 반응을 해서 철이 녹쓰는 그런 반응인데, 이 철이 녹슬 때 철이 산화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빠르게 활성탄 같은 걸 사용해서 빠르게 이제 촉매를 사용해서 빠르게 일어나게 해서 열 에너지를 많이 발생하게끔 한 게 바로 이 핫팩이었죠. 두 번째로는 이제 똑딱이 손난로가 있었습니다. 똑딱이 손난로는 이제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용액을 사용했었죠. 아세트산 나트륨 과포화 용액을 사용했었죠. 이 과포화 용액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금방 고체로 석출되어 나오면서 이제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냉찜질팩의 경우에는 우리 실험에서 사용했었던 질산 나트륨과 나트륨과 물을 반응시켜서 이제 흡열 반응이 일어나는 예시가 하나 있었죠.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번에 1번 추운 날 사용하는 휴대용 손난로는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할 때 에너지를 방출하여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는 원리를 사용한 거죠. 2번 열이 나거나 통증이 있을 때 냉찜질팩을 사용할 때 질산 암모늄과 물이 반응할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주변 온도가 낮아지는 원리를 이용한 거겠죠. 자, 요거 두 개는 우리가 많이 봤던 그런 이제 예시인데 3번 볼게요. 3번 우리 교과서에 없는 예시죠. 눈이 온 뒤에 염화칼슘 제설제를 뿌리면 염화칼슘 제설제가 물과 반응하여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죠? 그래서 눈이 빨리 녹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눈이 녹는 효과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효과는 뭐냐면 이 눈이 녹아서 물이 되면 이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겠죠. 물과 염화칼슘이 섞여서 염화칼슘 수용액이 되잖아요. 그럼 얘는 혼합물이지. 혼합물이니까 우리 혼합물 할 때 배웠는데 혼합물의 경우에 얘는 어는 점이 낮아집니다. 어는 점이 낮아지다 보니까 온도가 엔간히 내려가도 다시 얼질 않는 거야. 그지? 그러면 이제 미끄러지지 않겠죠. 그죠? 그런 두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눈을 녹이는 효과 첫 번째, 그다음 두 번째는 이 녹은 물이 염화칼슘과 섞이면서 혼합물이 되면서 어는 점이 내려가는 효과. 근데 어쨌든 얘가 우리 교과서에 있는 예시는 있으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은 적겠죠. 3번 시중에서 판매하는 손난로는 밀봉된 비닐봉지 안에 들어있고 손난로 안에는 철가루, 숯가루, 소금 등이 들어있다. 손난로가 밀봉되어 있는 까닭을 화학 반응과 관련지어 설명하시오. 밀봉이라는 건 이제 진공포장 얘기죠. 진공포장. 자, 왜 그러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요 핫팩의 경우에는 이제 핫팩을 흔들어서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임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산소와 철이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핫팩은 철가루와 산소가 반응하는 산화 반응이 발열 반응임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걸 2라고 바꿔야 조금 조사가, 그죠?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산화 반응이 발열 반응임을 활용했기 때문에 사용 전에는 산소와 철이 반응하지 않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밀봉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4번. 다음 중 사람의 감각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사람 피부의 감각점 중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통점이라고 했었죠. 2번. 뇌는 반고리관, 전정기관, 귀인두관이 아니라 귀인두관은 우리가 중위에 해당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고리관과 전정기관, 그 다음에 뭐 달팽이관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죠. 달팽이관. 그래서 X. 자, 3번. 음파는 귓바퀴에서 모아져 귓속뼈를 진동시킨다.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귓속뼈를 진동시키는 게 아니라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죠? 자, 우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4번 볼게요. 혀 전체적으로 느끼는 맛은 단맛이다. 자, 짠맛입니다. 근데 요게 지금은 그냥 혀 전체적으로 다 모든 맛이 느껴지고 사람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요거는 그죠. 그냥 지워도 되는 보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없기도 하고 굳이 외울 필요 없다. 자, 5번. 산모체는 동공이 아니라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하죠.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2번에 있는, 그래서 X, 2번에 있는 여기 있는 중위, 내이 이런 것도 우리 교과서에 없으니까 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이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프린트할 때 설명은 해줬었죠. 그죠? 하지만 몰라도 된다. 그죠? 그 다음에 5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간이 사진기를 만든 다음 사진기 앞에 촛불을 켜놓고 트레이싱 페이퍼에 상이 또렷이 맺히도록 했다. 자, 렌즈는 수정체에 해당을 할 거고, 그죠? 자, 트레이싱 페이퍼에 상이 맺히니까 얘는 망막에 해당을 하겠죠. 그죠? 자, 우리 눈과 거의 똑같이 생긴 지금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수정체를 통과하는 순간 얘가 이렇게 지금 빛을 그려보면, 자, 빛은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빛을 그리면 촛불이 이렇게 지금 빛이 들어가서 이 렌즈 수정체가 볼록 렌즈다 보니까 빛이 모인다고 했죠. 그래서 빛이 모여서 이렇게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촛불이 지금 파란색 보면 여기 있는 빛이 일로 왔으니까 지금 촛불이 여기 있을 거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촛대는 여기에서 와서 절로 갔으니까 지금 촛대가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지금 상하 좌우가 반전된 모습으로 상이 맺힐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5번 간이 사진기로 보는 촛불의 모습은 3번이 되겠죠. 상하 좌우가 바뀐 모습. 6번 다음 중 사람의 시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랍니다. 1번 근시, 원시 등은 교정이 불가능하다. 근시, 원시 우리가 근시는 오목, 그죠? 그 다음에 원시는 볼록으로 교정을 했었죠. X. 그러니까 1번도 옳지 않겠네. 자, 2번. 물체의 형태, 크기, 색, 명암을 느낀다. 느끼죠. 자, 3번. 화학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한다. 화학적인 게 아니라 물리적인 외부 환경의 변화를 감지하죠. 3번. 그 다음에 4번. 빛의 자극을 받아들여 대뇌에 전달한다. 대뇌에 전달합니다. 5번. 사람의 눈에는 물체상이 거꾸로 맺히죠. 그래서 따라서 1번, 3번이 옳지 않은 거다. 자, 7번. 외국인의 눈색과 한국인의 눈색이 다른 이유. 자, 홍채의 색깔이죠. 눈동자의 색깔이라는 거 홍채의 색깔이라고 했지. 홍채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요거네요. 그죠? C죠.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가서 8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8번. 시각세포가 있으면 물체 상에 맺히는 부분. 우리 눈 안에 가장 안쪽에 있는 요막은 지금 마네요, 마. 자, 마의 망막이죠. 망막. 자, 9번. 신영이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자, 우리는 이게 플러스랑 동그라미가 아니라 토끼랑 당근이었는데,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1번. 오른쪽 눈은 왼쪽 눈보다 시력이 약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죠. 2번. 오른쪽 눈은 원형의 물체를 구분하지 못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3번. 오른쪽 눈이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4번. 망막에는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다. 얘가 맞는 거겠죠. 그죠? 아무리 상이 맺혀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죠? 5번. 한쪽 눈으로 물체를 보면 상이 망막에 맺히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잘 조절을 하면 맹점에 맺히고 맹점에 맺히면 보이지 않는 거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다.
10번 시각 성립의 경로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빛이 먼저 가고 빛에서 가장 먼저 눈을 딱 찌르면 우리가 눈동자를 찌르면 렌즈 낄 때 만지는 부분은 각막이라고 했죠. 그럼 망막 아니니까 3번, 4번 나가리. 그죠? 다음에 수정체를 그 다음에 통과하겠죠. 그래서 수정체가 그 다음에 유리체인 2번도 틀렸네. 그치? 그 다음에 수정체를 지나서 그죠? 우리 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유리체를 지나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답은 1번으로 갑니다. 맥락막은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 우리 교과서엔 없죠. 그래서 몰라도 되는데 맥락막에 이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맥락막의 굳이 기능을 알고서 한 맥락막은 눈 안을 깜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맥락막은 검은색 막이야. 검은색 막. 검은색 막이고 이제 눈 안을 깜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 우리 옛날에 사진을 뽑을 때 지금은 아무렇게나 해도 뽑히지만 옛날에는 사진을 뽑을 때 굉장히 깜깜한 암실에서 뽑았단 말이야. 그죠? 그렇게 해야 상이 잘 맺히는 거지. 그래서 맥락막이 그런 암실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11번. 다 몰라도 돼요. 맥락만 몰라도 되고. 자, 다음 그림과 같은 원리로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금 보니까 상이 너무 멀리 맺혔어. 얘 원시네, 원시. 그지? 자, 원시일 때 이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눈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가 잘 보이지 않으면 오목 렌즈가 아니라 볼록 렌즈를 껴야 되고, 멀리 떨어진 게 아니라 가까운 물체가 보이지 않죠, 이 사람은. 이거 원인이 뭐랬어? 우리가 늙으면 여기 수정체 두께를 조절해준 여기 있는 이 선모체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죠. 나이가 들면 선모체 기능이 떨어져. 선모체도 근육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기능이 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수축을 잘 못해. 수축 기능이 저하돼.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까운 걸 잘 못 봐. 가까운 게 안 보여. 그죠? 이게 바로 원시랬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답은 가까운 곳에 글씨가 잘 보이지 않으면 볼록 렌즈를 써야 된다. 3번이 맞겠네요. 그죠? 자, 12번 볼게요. 다음은 눈으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과정이다. 밝을 때는 최대한 동공이 작아져야 이제 눈이 부시지 않겠죠. 그래서 축소돼야 돼. 눈동자의 크기는 한정돼 있으니까 동공이 축소되면 반대로 홍채는 확장되겠죠. 빛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순서는 항상 홍채가 첫 번째다. 그죠? 홍채가 조절하는 거다. 동공은 그냥 뻥 뚫려 있는 구멍일 뿐인 거지. 자, 어두울 때는 반대로 빛이 최대한 많아야 되겠죠. 그래야 겨우 보일 테니까. 그럼 동공이 최대한 열려야 될 거고 홍채는 그러면 축소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주면 된다. 자, 1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그림과 같이 동공의 크기가 변하게 되는 경우는? 이라고 했네. 자, 지금 동공이 커졌어요. 동공이 커졌어. 동공이 커졌다는 얘기는 빛의 양이 빛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빛이 필요해. 그럼 뭐야? 어두운 데로 이동을 했다는 소리겠죠. 5번. 자, 빛이 필요했을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어떤 것도 있어. 우리 신경계까지 요번에 시험 범위에 들어가니까 우리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됐죠? 교감신경이 활성화됐을 때 굳이 어둡지 않아도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동공이 커졌었죠. 그래서 극도의 흥분 상태거나 각성 상태일 때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이렇게 동공이 커지는 경우도 있었죠. 두 가지 경우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15번. 근시를 교정할 때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를 쓰고 그 까닭을 서술하랍니다. 자, 근시를 교정할 때 우리는 오목 렌즈를 썼습니다. 그죠? 그 까닭을 서술을 하라고 하면 근시는 뭐가 문제였어? 근시는 너무 상이 앞에 맺히는 게 문제였단 말이야. 그래서 오목 렌즈는 빛을 퍼뜨려 주어. 오목 렌즈가 없을 때보다 상이라고 합시다. 상이
맺히는 거리를 길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근시는 너무 앞에 맺히는 게 문제였기 때문에 더 뒤로 밀어야 되는 거죠. 그죠? 상이 맺히는 부분을 더 뒤로 밀어야 되니까 빛을 살짝 퍼뜨려주는 오목 렌즈로 교정을 할 수 있다. 16번. 눈에서 수정체 두께가 두꺼워지는 상황은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가까워진다. 자, 가까워지는 순간은 4번이네요. 그죠? 4번이 가까워지는 순간입니다. 자, 다음 그림은 눈의 구조이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자, 17번. 가까운 거리에서 책을 읽다가 눈이 아파져서 창문 밖에 있는 먼 산을 바라볼 때 눈이 나타나는 변화. 자, 가까운 거리에 있다가 먼 걸 바라볼 때는 이제 수정체가 얇아져야 되죠. 이 수정체는 어떻게 얇아져요? 선모체가 이완되면 되죠. 자, 지금 봅시다. 자, 수정체는 지금 보니까 수정체는 여기 있네. 그죠? 그래서 비읍이 수정체. 비읍. 그다음에 선모체는 이완이라고 써야 되는데. 그죠? 선모체는 지금 보면은 이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여기 디귿이네요. 디귿. 잘 안 보이는데 여기 지금 디귿이 선모체네. 그지? 자, 그러면 디귿이 이완되면서 비읍이 얇아진다라고 하면 되겠네. 그럼 디귿이 이완하면서 비읍이 얇아진다. 4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자, 귀로 넘어갑시다. 자, 다음 그림은 사람 귀의 구조이다. 자, 18번.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네요. 자, A 봅시다. 각각 뭔지부터 보자. A는 고막이죠. 그죠? 고막. B는 귓속변에. C는 반고리관, D는 전정기관, E는 달팽이관, F는 훨씬 앞에 있으니까 중위 쪽에 있는 귀인두관이겠네요. 그죠? 자, 요랬을 때, 자, A에 청각세포가 있다. 청각세포, A가 아니라 청각세포는 E에 있죠. X. 자, B는 고막 안쪽과 바깥쪽의 압력을 같게 조절한다. 이건 귀인두관 F가 하는 거죠. X. 3번. C는 몸의 회전 감각을 담당한다. C. 반고리관은 몸의 회전 감각 담당하죠. 3번이 맞네. 자, 4번 틀린 거 계속 봅시다. D는 고막의 진동을 증폭한다. D는 전정기관이고, 그죠? D는 고막의 진동 증폭시키는 건 B. 귓속뼈죠. 5번. E는 몸의 기울어진 감각을 담당한다. 자, 몸의 기울어진 감각은 D, 전정기관이 담당하겠죠. 자, 6번, F는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한다. 자,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요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요 청각신경, 달팽이관에 연결된 청각신경이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F가 아니라 청각신경은 청각세포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할 겁니다. 답은 3번, 옳은 것은 3번밖에 없다. 자, 19번. 음파가 귀에 도달하면 최초로 진동하는 구조는 고막이죠. 그죠? 고막은 여기 F가 고막이네요. 그죠? F 5번 고막. 자, 넘어가서 20번 봅시다. 자, 다음 그림의 D에 해당하는 귀의 구조는, 자, D는 지금 보면 C에서 D로 갔더니 D에서 갑자기 진폭이 커졌어요. 진폭이 커졌다는 얘기는 증폭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증폭이 됐다는 얘기는 귓속뼈란 얘기네. 그죠? 답은 3번. 21번. 빠르게 회전하는 놀이기구를 타고 내려오면 한동안 어지럽다. 그 까닭을 반고리관 속 림프에게 이제 관련지어 서술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자, 한동안 어지럽다고 했어. 내려오자마자 다시 멀쩡해지는 게 아니라 한동안 계속 어지럽다는 거죠. 이거 우리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그죠? 반고리관 속엔 액체가 있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우리가 돌면 그 축에 따라서 액체가 회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회전을 인지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는데 왜 한동안 어지럽냐면 우리가 잠깐 멈추더라도 우리가 회전을 멈추더라도 관성에 의해
림프액이 한동안 돌기 때문에 계속 돌기 때문에 계속 어지럽다. 한동안 계속은 아니고 잠깐은 어지럽게 된다. 잠깐은 어지럽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회전을 멈춘다고 바로 괜찮아지는 게 아니라 회전을 멈추더라도 관성에 의해 방거리관 속에 있는 액체는 계속 돌기 때문에 잠깐은 계속 어지럽게 된다. 22번 판자에 개구리를 올려두고 판자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 가의 개구리는 균형을 잡았지만 내일을 파괴한 나의 개구리는 균형을 못 잡았다. 자, 지금 가와 나에서 뭘 앞으로 기울였다고 했으니까 기울기가 변화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기울기가 변화했는데 이때 하나는 균형을 잡고 하나는 균형을 못 잡았다는 거죠. 그러면 나 개구리는 내의 어떤 부분이 파괴된 거겠어? 당연히 전정기관, 기울기를 인식하는 전정기관이 파괴가 됐겠죠. 그래서 전정기관. 자, 23번 소리를 받아들이는 청각세포는 달팽이관에 있죠. 달팽이관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라를 골라주면 되겠지. 답은 4번. 24번 똑같은 문제네요. 그죠? 전정기관의 기능을 서술하래. 자, 지금 가와 나에서는 이제 널빤지를 기울였기 때문에 자, 전정기관의 기능이라고 하면 기울기를 감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똑같은 문제인데 두 번 나왔네요. 그죠? 하나는 서술형으로. 자, 25번 소리를 듣는 과정이다. 소리가 귓바퀴에서 모아져서 고막을 진동시키죠. 그런 다음에 고막이 진동되면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가 진동을 할 거고. 이거 잘못했네. 자, 선생님처럼 헷갈리면 안 돼. 자, 귓바퀴에서 모아지면 웨이도를 먼저 통과해야 되죠. 웨이도 기역 웨이도를 먼저 통과하고 니은에 있는 고막을 진동시키고 고막에 붙어있는 귓속뼈에서 증폭이 된 다음에 달팽이관에 있는 청각세포로 가겠죠. 그래서 청각신경을 통해 대뇌로 전달이 될 겁니다. 여기서 뇌는 대뇌. 그죠? 1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피부 감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라고 했네요. A에서 피부에는 피부세포가 따로 있어 정해진 자극을 받아들인다. 피부에 피부세포가 있는 건 맞지만 자극을 받아들이는 것은 감각점이었죠. 그래서 감각점으로 고쳐주고 X. 자, B.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자극의 세기가 너무 크면 아픔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죠?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두시고, 그죠? 아픔으로 느끼게 된다. 5입니다. C.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에 전달되어 피부 감각을 느끼게 된다. 자극은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가 아니라 대뇌로 전달이 되죠. X. 자, 디귿. D.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는 감각점은 통점이라고 했었죠. 답은 B, D, 2번입니다. 자, 27번. 우리 몸의 피부에는 많은 감각점들이 분포하고 있다. 다음 중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분포하는 감각점은 우리 교과서에도 살짝 나온 적이 있는데 2번 통점입니다. 그죠? 28번. 그림은 우리 몸에서 자극을 받아들이는 부분 가와 나를 나타낸 거래요. 자, 가는 보니까 코 안에 있는 구조고 나는 지금 혀의 있는 맛봉오리의 구조네요. 그죠? 자, 1번. 가는 코, 나는 혀에 있다. 맞고요. 자, 2번. A와 D. 자, A, B, C, D가 뭔지 짚고 갑시다. 자, A. 여기 지금 보면 여기가 코 표면에 있는 후각상피가 되겠죠? 후각상피에 있는 A세포가 바로 후각세포가 되고 B는 후각신경이 됩니다. 자, C는 미각신경, D는 맛세포가 되겠죠. 자, 이랬을 때 2번 A와 D는 모두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다. A와 D는 모두 화학물질 자극으로 받아들이죠. 5번 단지 A는 이제 기체, 그죠? 그 다음에 D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3번 A가 받아들인 자극은 B를 통해 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대뇌로 전달이 되게 됩니다. X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고.
4번 D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C를 통해 뇌로 전달된다. D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C를 통해 뇌로 전달되게 되죠. 5번 A는 후각상피에 모여있고 D는 맛봉오리에 모여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29번 다음 중 미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짠맛과 떫은 맛은 맛세포를 자극할 수 없다. 짠맛은 맛세포를 자극할 수 있지만 떫은 맛은 우리 프린트에서 있다시피 압각입니다. 그래서 피부 감각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맛세포를 자극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은 X. 2번 맛세포는 액체, 고체 물질엔 자극을 받지 않고 액체 물질에만 자극을 받죠. X. 3번 맛세포는 잇몸, 목구멍, 입천장에는 분포하지 않습니다. O. 답은 3번이겠죠. 맛세포는 오로지 혀에 있는 맛봉오리에만 있는 그런 애들입니다. 4번 미각신경의 흥분이 맛세포에 의해 대뇌에 전달됨으로써 이게 바뀌었죠. 미각신경과 맛세포의 자리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X. 5번 맛을 수용하는 맛세포가 혀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므로 혀 전체에서 모든 맛을 고르게 느낀다. 자, 얘는 맛세포가 혀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죠? 어디인가에는 더 짠맛을 수용하는 그런 맛세포가 더 많을 수도 있고 어느 곳에는 단맛을 수용하는 맛세포가 조금 더 많은 그런 부분 다르기 때문에 그죠? 모든 맛을 고르게 느끼진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하지만 이 5번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에도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사실상 나오지 않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은 혀의 구조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 미각은 혀에서 자극을 받아들여 맛을 느끼는 감각이다. 맞죠? 자, A, B, C가 뭔지 일단 하고 갈게요. 자, A는 지금 유두가 되겠네요. 그죠? 혀에 있는 그런 혀 표면에 있는 돌기들, 유두. 그 다음에 B는 지금 맛세포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여러 맛세포가 모인 C는 맛봉오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D는 미각신경이 되겠죠. 자, A는 혀 표면의 작은 돌기다. 맞죠? 3번 A 옆면에는 C 맛봉오리가 있죠. 맞습니다. 4번 B는 고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아니라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받아들이죠. X. 답은 4번이겠죠. 5번 D는 B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뇌로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대뇌로 이제 전달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31번 다음 중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음식은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이라고 했네요. 자, 냉동실에서 바로 꺼낸 음식이 냄새가 나지 않는 이유는 뭐겠어요? 얘네가 지금 냉동실이라는 거는 지금 온도가 굉장히 낮은 상태겠죠? 온도가 낮다는 건 뭐야? 기체의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5번 기체 분자 운동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냄새는 기체 자극을 이제 기체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다음 그림은 코 속 내부의 구조다. 자, 지금 보면은 점액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B가 후각세포가 되겠고 그 다음에 A가 후각신경이 되겠죠. 여기 있는 노란색은 후각상피에 있는 피부 조직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금 생긴 게 구분이 가시죠? 1번 A는 자극을 소뇌로 전달한다. 소뇌가 아니라 대뇌로 전달합니다. X. 2번 A는 후각의 중추가 되는 부분이다. 후각의 중추는 대뇌입니다. 그래서 후각의 중추는 대뇌이기 때문에 X. 3번 B는 5가지 종류의 자극 아니죠. 우리는 몇천 가지를 맡을 수 있다고 했죠. 몇천 가지 종류의 자극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가 미각의 경우에는 5가지 종류의 자극만을 감각할 수 있지만 이제 후각의 경우에는 몇천 가지를 감각할 수 있습니다. 4번 B는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죠. X. 5번 점액은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점액이 끈적끈적하다 보니까 이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을 조금 더 이렇게 휘발되지 않고 얘가 후각 상피 부분에 오래 머물러서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세포가 그 자극을 잘 받아들이게끔 도와준다라는 거. 그냥 흥미롭네. 우리 교과서엔 없지만 흥미로운 사실이네 라고 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33번 다음 중 내의 각 부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 자, 1번 대뇌 운동을 하였더니 땀을 흘렸다. 자,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체온 유지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우리 배웠습니다. 자, 체온 유지 등 이런 항상 유지해야 되는 항상성에 관한 거는 항상성 중추인 간뇌가 한다고 했죠. 간뇌. 그래서 답은 간뇌입니다. X. 자, 2번 연수 몸의 균형을 잡고 평균대를 건넌다. 몸의 균형. 자, 이런 말 나오면 운동신경이니까 얘는 손해죠. 3번 봅시다. 자, 피자를 먹었더니 입안에 침이 고인다. 침은 자 소화액의 일종이죠. 그죠? 소화액 분비는 우리가 연수해서 한다고 배웠습니다. 조절을. 4번 손에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그가 범인이다. 지금 추리를 하고 있네요. 추리와 같은 복잡한 정신 활동은 대뇌에서 주관을 한다고 했었죠. 지금 2, 3, 4번이 다 틀렸네. 5번 극장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 주변이 보였다. 극장에 들어가서 컴컴했을 때 잘 처음에는 어두워서 안 보이다가 그 어둠에 적응을 하면 동공이 이제 커지게 되죠. 동공이 커져서 이제 이렇게 지금 빛을 많이 받아들이게 되면 주변이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눈에 관련된 거는 중간뇌가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3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사람의 뇌를 나타낸 것이다. 실제로 시험 문제도 이렇게 뇌의 각 부분을 이렇게 보기 편리하게 표시해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호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어떤 뇌 부분이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알아둬야 됩니다. 자, 지금 간은 뇌 주름 있는 특징적인 구조 대뇌죠. 자, 다는 지금 대뇌 바로 밑에 간뇌입니다. 간뇌. 라는 지금 보니까 중간뇌네요. 중간뇌. 마는 지금 중간뇌 밑에 연수가 되겠습니다. 나는 손해겠죠? 자,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기억부터 봅시다. 자, 가의 작용은 백색을 띤 겉부분에서 일어난다. 이거 몰라도 되는 건데 우리는 회색 겉질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곤 해요. 이거 추리소설 같은 데 보면은 회색 껍질에서 일어나는 추리작용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추리소설도 있거든요. 그 선생님 좋아하는 이제 포아로라는 탐정이 나오는 소설이 있는데 회색 겉질에 있는 뇌세포라는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 탐정이. 이런 이유는 이 회색 겉질에서 추리 뭐 등등 대뇌에서 하는 대부분의 정신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색이라고 해줘야 됩니다. 백색을 띈 건 속부분이 대뇌는 백색을 띄었어요. 그래서 근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기억은 몰라도 된다는 거. 니은 사고 추리 판단 기억 등의 정신작용을 담당하는 것 가 대뇌 맞죠. 디귿 가의 겉부분은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눌 수 있다. 라는 거. 요거는 맞긴 한데 요것도 여러분들은 몰라도 됩니다. 그죠? 우리는 요걸 배운 게 아니기 때문에 몰라도 됩니다. 맞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좀 흥미가 있는 친구들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감각령, 연합령, 운동령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자, 리을. 가의 운동령은 여러 가지 감각기와 연결되어 자극을 느끼는 곳이 아니라 가의 감각령이 그죠? 여러 가지 자극을 느끼는 곳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 배웠으니까 이 문제는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죠? 답은 일단 3번이다. 35번 다음 그림은 사람 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랍니다. 자,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좌반구로 나눠져 있으면 표면에 주름이 있다. 설명만 들으면 대뇌 같지만 손에도 사실 좌우반구로 나눠져 있고 표면에 주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나오면 요 두 개로 대뇌거나 혹은 손해겠다라는 걸 알 수 있고, 자, 골격근의 운동 조절, 이러면 이제 손해죠. 그죠? 그래서 답은 2, 손해가 되겠습니다. 5번. 자, 36번. 다음 그림과 관계 깊은 부분에, 다음 설명과 관계 깊은 부분에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자, 호흡 운동과 심장 박동을 지배하는 중추 신경이다. 뇌의 가장 아래쪽에 있다. 자,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 그다음에 뭐 반사 운동의 중추이다. 자, 지금 보면은 요런 지금 1, 2, 3번이 힌트가 있는데 우리가 3번은 배우진 않았지만 어쨌든 1, 2번만 봐도 연수라는 거 알 수 있죠. 연수 2, 연수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딸꾹질, 눈물 분비, 재채기와 같은 반사 운동에 중추라는 거 알 수도 있죠, 연수가.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제 우리 다음 시험 범위에 들어갈 부분이긴 한데 그래도 한번 봐두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37번. 우리 몸의 일부다. A에 대한 설명. 자, A는 지금 척수네요. 척추 안에 지금 보호가 되어 있죠. 자, 척수. 자, 1번. 연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죠? 2번. 대뇌의 작용을 도와주죠. 3번. 각종 신경의 통로로 사용됩니다. 그죠? 4번. 31쌍의 신경이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맞아요. 그다음에 5번. 반응에 대한 명령을 직접 내리는 중추신경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5번. 중추신경계는 맞지만 반응에 대한 명령을 직접 내리는 거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37번 답은 5번. 자, 38번. 다음 중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길항작용. 길항작용이라는 건 반대작용이란 뜻이죠. 자,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시키고 부교감신경은 동공 축소되죠. 맞고. 2번. 호흡운동을 교감신경 촉진하고 부교감은 억제한다. 맞고. 3번. 교감신경은 심장박동 촉진하고 부교감신경 억제한다. 맞고. 4번. 침분비를 교감신경이 촉진이 아니라 억제하겠죠. 부교감신경은 침분비를 이제 촉진합니다. 우리 왜 흥분하고 이러면 입이 바짝바짝 타잖아요. 긴장 상태 있을 때 침분비가 억제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38번에 5번의 경우에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 방광이 확장되고 부교감신경 수축하긴 하는데 요거는 우리 교과서에 없으니까 몰라도 되지 않을까. 39번에 다음 중 뉴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죠. 2번 뉴런은 가지돌기, 축삭돌기, 신경세포체로 이루어져 있죠. 3번 뉴런에서 가지돌기는 짧고 많으며 축삭돌기는 길고 하나이다. 맞죠? 4번 뉴런은 그 길이에 따라 연합뉴런, 운동뉴런, 감각뉴런 길이가 아니라 얘는 그죠? 기능에 따라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 5번 한 개의 핵을 가지죠. 특히 어디에 가져요? 신경세포체의 핵을 가집니다. 신경세포체의 한 개의 핵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뉴런의 생장과 물질대사에 관여하는 것은 핵이 있는 신경세포체입니다. 그죠? 맞습니다. 40번 다음 그림은 신경계를 이루는 세포를 모식적으로 나타냈다. 이와 같은 세포의 명칭은 뉴런입니다. 그죠? 자, 41번 축삭돌기의 기능을 서술하시오 라고 했네요. 자, 축삭돌기의 기능은 이라고 하면 가지돌기에서 로부터 신호를 받아 다른 뉴런이나 기관으로 자극을 전달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자, 42번 나로 구성된 자 지금 가는 감각뉴런, 나는 연합뉴런, 다는 운동뉴런입니다. 그죠? 다 써줘야겠다. 자, 지금 나 연합뉴런으로 구성된 것은 이라고 했네. 자, 중추신경계가 연합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기억, 대뇌와 니은, 연수, 기억, 니은을 골라주면 되겠죠. 43번 세포의 평균 길이는 약 50 마이크로미터이고 하나의 보통 세포를 통해 자극이 정해지는데 약 0.1초 걸린다. 만약 뉴런의 길이가 보통 세포와 같다는 가정하에 키가 160cm인 사람의 발바닥이 바늘에 찔렸을 때 이 자극이 대뇌까지 전달되는 데는 대략 몇 초 걸리냐라고 했네. 단 1m는 100만 마이크로미터이다 라고 했네요. 그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지금 사람이 160cm가 1.6m죠. 1.6m인데 얘를 마이크로미터로 환산하면 160만 마이크로미터죠. 그죠? 자, 그래서 얘를 세포의 평균 길이인 50 마이크로미터로 나누고 한 세포당 0.1초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죠? 0.1초 이게 그러면 세포의 개수가 되겠죠? 세포의 개수 세포 개수 그리고 0.1초 걸린댔으니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렇게 나누면 이렇게
32,000이라고 나눌 수 있을 거고 32,000에 0.1을 곱하면 결국 3,200초 걸린다라고 지금 서술을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기말고사 대비 문제 풀이가 끝났고 여기에 있는 문제를 잘 활용해서 기말고사 다들 잘 치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